안녕하세요. 반도체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기생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라세릭 레지스턴스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기생저항이란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레이터가 있고 채널이 있죠. 우리가 소스와 드레인 양단에 10V를 걸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채널에서 10V가 모두 걸리는 거겠죠. 그런데 소스와 드레인 부분에서도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2V를 먹게 된다고 하면 6V 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겠죠. 이는 소모 전력을 증가시킬 거고 발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저항을 줄여주는 게 좋겠죠. 기생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ID셋은 작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RC 딜레이가 커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생저항이죠. 커지게 되면 구동 전압 자체도 커지게 되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소모와 발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생저항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쪽이 메탈 컨택이고요. 그리고 소스 부분입니다. 옥사이드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게이트 부분입니다. 모스펫에서 우리는 핫 캐리어 이펙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줄여야 되죠. 실질적인 일렉트릭 필드를. 그래서 만든 게 LDD입니다. 근데 이 LDD가 이 폭을 좁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실리콘과 컨택 사이에 저항이 존재해요. 그래서 컨택 레지스턴스가 있습니다. 기생저항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TLM 방법입니다. TLM은 Transmission Line Measurement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조건은 같게 한 상황에서 게이트 랭스의 길이 변화에 따른 R 값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저항의 최종값은 채널에 있는 저항과 그리고 소스의 기생저항 그리고 드레인의 기생저항이 있겠죠. 이 채널의 길이를 계속해서 줄이게 되면 이 저항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트랜지스터 1, 트랜지스터 2, 트랜지스터 3 L분의 W 값이 다른 트랜지스터가 3개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인데요. 이게 채널 길이죠. 채널 길이가 큰 것은 이쯤에 있겠죠. 트랜지스터 1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2를 측정해보면 R 값이 작아져요. 트랜지스터 2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3을 측정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이어보면 이쪽에 Y절편 만나는 부분이 R 값이 R 채널이 0일 때 값이 그 말인 즉슨 이게 0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기생저항 값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본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TLM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TLM 방식에서는 이렇게 옆으로도 전류가 흘러요. 이게 프린지 이펙트인데
이것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예 이쪽 부분을 물리적으로 제거시켜줘서 이 전류 성분을 없애거나 아니면 L분의 W 값이 굉장히 높은 10보다 큰 트랜지스터들로만 구성해서 옆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저항의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저항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리사이드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티타늄이나 탄탈륨 같이 실리사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메탈을 깔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공정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실리콘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실리콘이 아니고 SiO2잖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반응하지 않은 부분에 티타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공정을 한 번 더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이 실리사이드가 나중에 이렇게 형성될 배선과 접촉 저항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워크 펑션을 조절해서 최대한 오믹 컨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믹 컨택을 유도하기 위해선 N타입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크 펑션이 작은 메탈을 써야 되고 P타입은 워크 펑션이 큰 메탈을 써야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N타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N타입으로 도핑된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메탈입니다. 보시면 워크 펑션이 되게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퍼미 레벨이랑 메탈의 퍼미 레벨이랑 맞춰야겠죠. 그래서 맞추게 되면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높은 장벽이 생깁니다. 이 장벽 때문에 전자가 못 넘어가게 돼요. 이게 기생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N타입은 그래서 이 쇼키 배리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N타입 경우에는 워크 펑션이 작은 메탈을 사용하라 했죠. 워크 펑션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똑같이 퍼미 레벨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쇼키가 아니라 오믹 컨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로 헤비 도핑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메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쇼키 배리어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도핑을 굉장히 높게 해주면 숏키가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도핑을 해주면 이렇게 장벽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얇아지게 되면서 터널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오믹과 같은 컨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생저항에 대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